바이로 차나옴 9번. 나는 진실로 바이로 차나 비로자나블로 알려진 디아니 부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상승 마스터 바이로 차나지요. 내가 온 것은 지구처럼 밀도 높은 행성에서 행동하는 붓다에 어떻게 더 근접할 수 있는지 조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디아니 붓다들은 이미 이 목적을 위해 성불의 장애가 되는 있는 영적인 독소들의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독소들을 소멸하는 해독제가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지혜의 화염들입니다. 물론 이 화염은 여러분이 여태껏 알고 있었던 원초적 자아나 다른 많은 분리된 자아에서 생겨난 가르침과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자아든 하나 이상의 영적인 독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몇은 내가 무지라는 독소를 해독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바로 이 해독제이며 이 지혜는 만물에 들어하는 무수부재의 지혜입니다. 무지란 무엇일까요? 물론 무지의 양상과 형태는 수없이 다양하며 많은 방식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무지를 한 방식으로 분명히 묘사하자면 그것은 자아에 대한 무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이 비상승 영역의 내층으로 내려오는 의식하는 자아 더 컨시스유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몇몇 사람은 그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하면서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행성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했던 대부분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 이 가르침은 정말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영적인 가르침을 외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무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해버리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더 깊은 이해나 더 깊은 체험을 더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에게 의식하는 자아가 단지 또 하나의 개념으로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그것을 파악하고 그 실제를 체험한다면 의식하는 자아는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마음, 특히 지성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을 통해 의식하는 자아를 바라보는 한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충분히 내면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형상 없는 존재로 체험할 때에야 그 가르침의 진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런 후에야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완전하게 내면화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단지 앉아서 마음속으로 의식하는 자아의 개념을 정형화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는 있는 한 그 가르침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주어진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주어진 어느 가르침의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가르침을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사실 여러분과 그 가르침 사이의 거리감을 입증해 줄 뿐이며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오용한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학생의 모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의 배후에 있는 실제를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된 가르침은 어느 면에서 단지 하나의 표집한 외셔이나 상징에 불과하며 언어를 초월한 체험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해야만 가르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영적인 학생들이 가진 무지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들은 외면적인 마음으로 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 체험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호는 가르침을 넘어서 체험으로 가라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학생으로서 취해야 할 진정한 구호는 어느 경험에도 항상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이 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 이상의 경험이 존재한다. 나는 독소를 정화하는 능력을 지닌 디아니 붓다입니다. 실제로 나는 무지의 독소를 정화하는 해독제로서의 존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에게 조율하여 내 현존을 체험한다면 모든 무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나에게 조율하여 나와 하나됨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순식간에 내 현존은 여러분의 모든 무지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은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처음 여러분이 지구로 하강했을 때 이무일질 영역으로 스스로를 투입하는 몰입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깨어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해야 하는 체험은 점진적인 하강과 점진적인 몰입 후에 점진적인 깨어남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각적인 완전한 깨어남의 체험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점진적인 깨어남을 체험하게 되며 144단계의 의식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많이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남의 과정은 48단계에서 시작되며 144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144단계에서도 여러분은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깨어남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구로부터 상승할 수 있고 새로운 깨어남의 나선으로 들어가 점점 더 의식을 높여가며 상승 마스터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도 지속적으로 의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디아니 붓다의 수준에서도 성장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지의 극복을 향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고 싶다면 지금 어떤 체험을 하고 있든지 항상 그 이상의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명심하세요. 무지란 무엇일까요? 지구보다 더 높은 층에 존재하는 자연행성에도 무지가 존재할까요? 네, 그곳에도 무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자연행성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출발한다면 다시 하나의 점과 같은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후 여러분은 점차로 그 의식에 대한 감각을 확장해 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승 영역에서도 무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디아니 붓다 수준의 자기의식을 지니고 있지만 창조주는 아닙니다. 나는 창조주의 자기의식 수준에 있지 못하므로 창조주의 자기의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체험에는 아직 무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영역이나 자연행성에서는 지구에서처럼 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 영역에는 정말 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고 싶은 어디로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프라핏이 상승하여 상승 마스터 란넬로가 되었을 때 감탄하며 맨 처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의식 안에서 나는 모든 곳에 다 있구나. 그는 더 이상 밀도 높은 행성에 있지 않았으므로 신의식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나 다 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시 상승 영역에서도 자기의식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단숨에 상승 마스터의 수준에서 창조주의 수준으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행성에서도 여러분은 암과 경험과 정보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연행성의 의식 수준에 있는 어느 것에든 도달할 수 있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처럼 본연의 자연 상태를 벗어난 행성에서는 알고 경험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배우를 바라본다면 거기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구에서 어떻게 무지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48단계로 점차 향하면서 각 의식 수준에서 이에 상응하는 환영을 하나씩 취하게 됩니다. 144단계에 상응하는 환영에서 시작해서 143단계의 환영을, 142단계의 환영을 그렇게 각 단계에서 계속 환영을 취하며 내려옵니다. 이 각각의 환영들은 마치 여러분이 내배 위에 있는 스크린 같은 막들을 계속 건져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스크린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스크린의 한편에 서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밀도가 높은 물질적 행성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자아감을 가지도록 해주지만 거기에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여러분이 자기의식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범위를 다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무슨 체험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체험을 하나요? 자아를 창조하여 그 자아를 통해 세계와 삶과 자기 자신을 체험합니다. 자연행성에서는 어떤 유형의 자아들이 존재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자아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곳에서는 자신이 분리된 존재들로 둘러싸인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리된 존재를 해쳐도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행성에서는 자신이 전체의 일부이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연행성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어떤 특정 자아의 체험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그도 제한된 자아를 체험하기 위해 비자연 행성으로 내려와 육화하는 일은 전적으로 자유의지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지란 여러분을 볼 수 없게 하는 장애, 알 수 없게 하는 장애, 체험할 수 없게 하는 장애가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환영들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특정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제한된 자아를 창조해낸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몰입의 체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의지로 자아감을 축소해가는 여정을 가면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자신의 자아감을 통해 투사한 것은 마터빛을 통해 외적으로 구현되어 돌아옵니다. 네, 정말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또한 자신의 자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것에는 알파와 오메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당한 정도로 자유의지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터빛 위에 투사를 해서 공동 창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알파 측면은 여러분이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자기의식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승 영역에서 지닌 자기의식은 자연행성에서 지닌 자기의식보다 훨씬 더 높으며 자연행성에서의 자기의식은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자아를 창조하든 이 자아가 어느 정도의 무지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자기의식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자기의식을 제한하고 자아의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의 의식이든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자아를 통해 마터빛의 투사한 내용이 구현된 결과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무형의 존재이며 그 자체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아가 순수 의식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에게는 좀 더 제한된 형상의 자아 안에 침잠한 다음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여정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몰입과 깨어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의식하는 자아는 스스로를 무형의 존재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다시 자신을 무형의 존재로 체험해야만 자신을 무형의 존재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런 후에야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되고 나서 즉시 상승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즉 의식하는 자아는 미상승 영역에서 가능한 자유의지의 표현을 충분히 할 때까지 자유의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의식하는 자아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자유의지 탐험을 갖기 시작했다면 이때는 IM 현존과 하나됨의 상태에 있습니다. IM 현존은 자신의 일부를 미상승 구체로 보냄으로써 전적으로 다른 조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상승한 구체로부터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조망이며 이렇게 새로운 조망을 얻는 것이 미상승 구체들을 창조하는 전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현존은 심지어 다른 조망을 얻기 위해 훨씬 더 짙은 밀도를 가진 구체들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IM 현존은 자신의 내부로부터 자신의 일부를 더 밀도가 높은 영역으로 보냄으로써 다른 조망을 얻습니다. 왜 지구의 사람들은 무지할까요? 글쎄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몰입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슬 이전에 여러분이 낭송했던 비길 데 없는 이 기원문은 물론 고타마 붓다의 구슬에 기초한 것이지만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아바타 아바타로서 지구에 왔음을 그리고 자연행성에서 왔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구로 내려왔을 때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고통과 무지로부터 해방해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연행성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비자연 행성의 사람들이 가진 자아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무지의 형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연행성에서는 그런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에 갇혀 있으니 내가 갈 필요가 있겠어. 내가 저기 가서 사람들을 무지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줘야겠어. 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고타마 붓다는 그의 구슬문에서 아바타로 내려왔던 여러분이 실제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자세를 초월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와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제약하는 특정한 자아가 많이 있겠다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여러분은 이 사실을 평화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경험을 바꿔주거나 그들을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참고틀을 제시해 주려고 왔습니다. 성불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것은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구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붓다가 될 수 없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외면적인 자아를 통해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여러분이 지구에 내려왔을 때 그리고 출생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여러분은 원초적 자아와 그 외에 다른 자아들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원초적 자아와 다른 모든 자아들은 모두 무지에서 창조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초적 자아와 다른 분리된 자아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한 여러분은 장님을 인도하고 있는 장님입니다.
그 자아들은 여러분보다 더 눈이 멀어 있지만 이런 구별은 별로 가치가 없는 상대적인 구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서 경험했던 조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자아인 원초적 자아에 의해 눈이 멀어 있는 한 여러분은 지구의 조건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지구의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자유로워지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무지로부터 그들을 들어올린 후에 여러분의 무지를 더 씌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붓다의 행동이 아닙니다. 붓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지구에 온 후에 자신이 받아들였던 무지를 극복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구의 육화한 아바타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본보기로서 봉사하려고 왔고 지구에 몰입하는 단계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원초적 자아를 창조함으로써 몰입 단계로 들어갔으며 이는 자연행성과 비자연행성의 충격적인 대조를 경험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가 타락한 존재들의 격심한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이 없는 비자연 행성에 내려오는 아바타들도 여전히 출생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자연 행성과 비자연 행성의 대조는 너무나 커서 여러분이 자연 행성에서 그 체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자연 행성에서는 비자연 행성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비자연 행성에 육화해보는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많은 지구의 원거주자들은 이런 종류의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원거주자들은 타락한 존재들이 지구에 육화할 수 있게 된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충격이나 지구 트라우마는 타락한 존재들과의 조우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바타로서 그들과 맞닥뜨리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비자연행성에 육화한 데에서 큰 트라우마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후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초적 자아의 환영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 행성에 온 이유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행동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행동하는 붓다도 될 수 없습니다. 빛을 가져올 수도 없고 본보기를 보여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참조트를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만들어낸 형태의 무지에 갇혀 있기에 다른 사람을 무지에서 꺼내줄 수도 없습니다. 원조적 자아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은 무엇일까요? 원조적 자아는 지구에서 존재하는 충격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충격이 타락한 존재들에게 받은 트라우마든 혹은 극심한 대조를 겪은 데서 온 것이든 말입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과 느낌에 빠집니다. 내가 이 행성에 왜 왔을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의 방벽, 하나의 스크린막에 구실을 해주는 원초적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지상의 삶을 원초적 자아를 통해서 보는 동안에는 그런 충격과 트라우마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구의 온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출생 트라우마로 되돌아가 그것을 들여다보아야만 하며 지구에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구에서 겪은 더 큰 체험과 성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바타로서 지구에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기 오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내려와 지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은 이 이유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 수준에서 필요한 것은 그때로 돌아가서 이곳에 온 이유를 살펴보고 이곳의 삶이 제기하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빛 안에서 지구에 온 이유를 조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내려온 이유의 한 측면에 고타마의 구슬문에서 과도한 욕망이라고 불렀던 것이 기적에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떠나보내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야만 하며 지구에서 자신이 성취한 것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고타마가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자기가치에 대한 감각은 여전히 자신의 공적이나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구의 밀도를 경험했고 지구에 하강하기 전에 예상했던 결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좌절하는 대신 자신이 지구에 온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평화롭게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말로 여러분이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가졌던 마음의 상태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온 것에 대해 평화롭게 느끼고 여기에서 살아온 것에 대해 평화롭게 느끼고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화롭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온 것,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을 평화롭게 포용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성취해야만 했던 무언가를 아직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평화롭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렬하고 진지한 공동창조자로서 그런 감정을 지니고 있는 한 여러분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장을 향한 큰 열망을 품고 아바타로 내려왔다는 것은 무언가 끝내지 못하고 안수하지 못한 채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은 그 당시의 낮은 수준의 아바타로서 목표를 세웠으며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바타로서 더 성숙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한 목표로부터 이동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충분한 경험을 얻을 때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목표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최상의 목표는 아니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진정한 여러분 자신의 표현이 아니었고 그 목표를 놓아버릴 때야 더 높은 목표를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가장 높은 목표는 항상 자기의식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때에야 자기 가치란지구나 자연행성에서 자신이 성취해낸 업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의 I am 현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평화롭게 포용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이 미상승 구체에서의 성취가 여러분의 자기 가치를 규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지니고 있었던 무지의 한 형태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기 가치란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했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창조자들에게 매우 미묘한 도전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정과 같은 자아감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아감을 확장해갈까요? 행동과 공동창조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미상승 구체에서 공동창조자인 여러분이 지닌 자기 가치의 감각은 여러분의 공동창조와 그 산출된 결과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단계를 여러분은 거쳐야 합니다. 자신이 산출한 결과에 속박된 자기 가치감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야 할 시간이 온다는 것을 의식하기 바랍니다. 공동창조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공동창조 과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와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을 마쳤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마스터들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